매물 쌓이고 있는 거 저번에 뭐 패닉 스테잉 이야기 했는데 매물 계속 쌓이고 있는 거 보여줬고 왜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이런 내용도 같이 봐야 되겠죠. 최근 기사 나왔습니다. 하도 종부세 가지고 말 되게 많았죠. 그러면서 공동명의한 사람들 고령자 장특공제 혜택 못 받는다. 이거 가지고 얘기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요? 두 개 중 택하는 거죠. 원래 1가구 1주택이면 9억까지 공제가 되죠. 그런데 2주택이 되는 거죠.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각각 1주택으로 쳐서 그러니까 각각 6억씩 해서 12억까지 공제가 됐더라. 그러니까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종부세가 세지니까 예를 들어서 9억에서 12억 구간이다. 그렇다면 1주택 9억 해가지고 공제 아무리 받더라도 조금은 내는데 6억 6억 해서 12억 공제 받는 사람들은 안 내도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공시가격이 팍 튀었더라. 그러니까 죽겠다. 1주택자들 왜 죽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죠. 특히 중요한 거는 고령자 공제를 이분들은 은퇴하신 분들이니까 수입이 없는데 부담이 된다 하고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를 받도록 예 아니면 요걸로 받든가 아니면 요걸로 받든가 해서 플러스 공제를 받든가 아니면 12억 공제를 받든가 아니면 9억 받든가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선택하라. 15억 원대 주택 12억 기본 공제가 유리한데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죠. 선택하는 건데 지금은 12억이 좋을 수도 있고 나중에 그걸 봤을 때는 9억이 좋을 수도 있다. 선택하시라는 거죠. 공제해주면 집값 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1주택자를 잡는 게 아니라 정부 목적은 다주택을 잡는 거죠. 어차피 다주택들이 이렇게 많이 낸다. 다주택들이 이렇게 많이 낸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종부세 폭탄은 1주택이 아니라 다주택한테 떨어진다. 그런데 자꾸 1주택자 중내 종부세 폭탄 이야기하는데 1주택 중에서 종부세 폭탄 내는 사람은 얼마 없죠. 대부분은 다주택자들이 저 폭탄 떠안게 되니까 1주택자들 죽어요. 다주택자들은 버텨요. 그러니까 종부세 올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다주택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막아야지. 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집값이 안 떨어지게 된다. 오르게 된다.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자, 보면 어때요? 얼마나 늘어나요? 지금 1주택자 같은 경우 종부세 282만원, 490, 929만원 이렇게 늘어나는데 2주택 1600에서 3000, 7800 가격 자체가 뭐 몇천씩 뛰죠. 3주택 같은 경우는 4800에서 7200에서 1억 9천 엄청나게 뛰더라. 그러니까 지금 1주택 뛰는 것보다 2주택 3주택이 훨씬 더 많이 뛴다. 그러니까 다주택 매물들이 나온다는 거죠. 다주택자들도 사유재산인데 왜 이렇게 잡아요? 자본주의 체제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계속 나오죠. 근데 맨날 매매시장 품귀 현상이래요. 역대급 매물 부족이래요. 가격 높고 매물 없대요. 그러면서 서울 말고 이제 수도권 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경기도 매물 부족이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매물 부족이기 때문에 오른다. 전세 월세 다 오른다. 다 올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중개료도 이제 치솟는다. 아예 공인중개사가 4달러 하듯이 0.5% 계속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요거 사실상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요구하는 중개사는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매물잠금에 전세 난 더 심각하다. 매물잠김 아니죠? 매물잠김 아니에요. 이거 뭐 때문이에요? 재계약 때문이죠. 재계약 때문이면은 이게 수요도 같이 감소하는데 매물잠금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다. 미친 것들이. 요거 건사년에서 분석한 거죠. 건사년 분석 자료를 보면은 웃기지도 않아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공급 주는 거 당연하죠. 재계약하니까. 근데 왜 수요가 늘어나요? 재계약하는데. 뇌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침마다 뇌에 보톡스 맞고 와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수요가 늘어요? 재계약하는데. 갑자기 임대차 3법을 하면은 전세 수요가 곱하기 2가 되나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매물 늘어나고 있죠. 호가 올려가지고 그만큼 계약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말 한마디 꼬투리 잡아서 이야기하고 있죠.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만들겠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파트가 당장 공급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요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막 빵도 안 했더니 뭐 빵 만들겠다는 사람 막지 말라느니 뭐 현미가 쌀이라면 바꾸겠다 막 하면서 막 계속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인신공격밖에 할 게 없죠 지금. 그러면 대안을 내놔라. 재건축 재개발 풀라고요? 지금 전세대란 났는데 지들 말로는 전세대란 났다고 그러잖아요. 전세대란도 아닌데 사실은 그 전부터 띄우고 있으니까 임대차법으로 막았더니 얘 때문에 났다고 지금 하고 있죠. 6월부터 전세가 올리기 시작됐죠. 근데 이게 7월 31일 날 시행된 임대차법 때문이다. 7월 30일에 임대차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6월부터 전세가 올리기가 들어갔다.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와도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 시공간을 해가지고 뭐 타임머신을 개발해냈나요?
그러니까 지들이 계속 전세 대란이라고 호도를 한다. 근데 진짜 전세 대란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멸실이 늘어나는 거죠. 멸실이 늘어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재건축이죠. 재개발이고. 그런데 지금 와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래요. 3에서 5년 뒤에 들어올 아파트를 위해서 지금 공급이 부족한데 아파트를 부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들이 뭔 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저런 말들이 대안이라고 내놓는 게 다 집값 올리는 것밖에 없더라. 왜? 지들이 돈 벌어야 되니까. 이 인간 임차인인 척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이잖아요. 자, 보면 어때요? 매물 줄어준대요. 아이고, 매물 줄어들고 있죠. 제가 눈이 안 좋은 건가요? 얘만 마이너스 붙은 거 맞죠? 매물이 다 줄어들고 있어요. 매물 부족이에요, 지금. 특히 강남 3구가 기점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퍼져나간다고? 강남 3구 매물이 30%대 막 늘어나고 있죠. 1, 2, 4등. 그러면 얘가 퍼져나가겠죠. 매물 눈 씻고 찾아봤는데 지금 강서구 하나 빼고 매물 다 늘어나고 있는데 왜 뭐가 매물 부족이에요? 매물이 늘어나는 게 매물 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지금 강남 3구 매물 증가하고 있다. 한 2달 만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무슨 매물 부족이에요? 지금 지역 지정된데 매물 부족됐어요. 요거 뭐예요? 허위 매물, 요거 다 허위 매물, 다 똑같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되는 거 허위 매물 때문이죠. 요거 말고 최근에 보면 어때요? 동래구,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이런 데 다 늘어나고 있죠. 조정대상 지역 지정되면서 김포 늘어나고 있죠. 지정되면서 파주 지금 파주 살 때다 하는데 파주 지금 살 때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팔 때다 라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팔고 있는 것처럼 매물 내놓고 있다는 거죠. 수성구만 좀 특별하죠. 수성구는 원래 규제 지역인데 조정대상 지역이 추가만 된 거기 때문에 다른 데들 지금 다 늘어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세 가볼까요? 어이구 227% 떨어진 데도 있어요. 용산 같은 데 많이 줄었죠. 서초구 이런 데 많이 줄었죠. 나머지는 도봉구, 양천구. 이거 양천구 늘어난다는 건 굉장히 핵심적인 일이죠. 양천구는 목동이 있어서 지금 학군 이런 것 때문에 전세 못 옮기고 그래서 전세가 엄청나게 비싸질 것이다 했는데 전세가 3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매물 부족으로 전세가가 오르는 거다? 아니면은 매물은 쏟아지는데 집주인들이 저런 언론들이 계속 부족하다고 해주니까 감사하게도 하면서 호가 올리고 있는 거다. 호구가 낚이길 바라면서 딱 보면 답이 나오죠. 전세 매물은 매매 매물보다 더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왜? 전세 호가를 말도 안 되는 호가를 자꾸 불러대니까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지금 DSR 규제 들어가서 앞으로 들어가기 유동성이 더 떨어지는데 무조건적으로 오른대요. 눈 가리고 귀 막고 아몰랑 전세는 무조건 부족이야. 부족하긴 뭘 부족해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임대차 3법 때문에 계속 오른다면서요. 매물이 풍기돼서. 매물이 풍기 안 됐는데 왜 올라요? 그럼? 왜 매물이 풍기 아니란 얘기 안 해요? 저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맨날 기자들 비판하고 하는 거죠. 언론들이 비판하고. 편파적이다. 건설사들 사주 받았다. 집값 띄우려고 안달이 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런 상황에서도 공급 부족이라고 사람들의 눈 가기를 막으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전세를 구하지 않고 매매를 구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데이터도 안 보여주면서 기사 말로 맨날 매물 부족, 정책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정부를 비판하게 되는 거고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도록 만드는 거다. 정부를 비판할 수 있죠. 비난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부동산 정책 자체가 제대로 통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 정책을 반대하도록 만든 이유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하고 있어요? 공지문 붙이고 있다. 실거래가. 이건 담합 아니죠 하면서 계속 실거래가로 이렇게 붙이고 있고 이 가격에 거래됐으니까 요거보다 낮게 하지 마세요. 낮게 하면 가가지고 허위로 허위 매물 신고하죠. 내놓는 사람 맘인데 왜 다른 사람이 와서 막아요? 저런 단지들 시거래가 공유하면서 계속 저렇게 붙이는 단지들 저렇게 붙이는 인간들 누구예요? 지들 팔고 빠지려고 지금 방어하는 거잖아요. 저렇게 해놓고서 중개인들한테 내 거 먼저 팔게 해달라고. 지금 여기 실거래가 6억 600이죠? 6억 700이죠? 내 거는 와가지고 일단은 6억에 내놓는데 와서 좀 싸게 해달라고 하면은 3, 4천 정도 깎아줄 주인이 있다. 그래가지고 내 거 먼저 팔아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쓰레기 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죠. 매물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12월까지 14만 가구 나와요. 내년에 3만 가구 더 나오죠. 그 다음에 내후년에 또 5만 가구 더 나오죠. 임대사업자 계속 말소된다. 말소되면은 임대사업자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버틸 수 있었다면서요. 근데 아파트는 이제 임대사업자 안 되죠.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해주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세종 이런 데 다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1가구 2주택자 연말까지 1270명 몇 가구 돼도 않네. 일시적 1가구 2주택 2년이었죠. 그럼 요 중에서가 이게 21년에서 22년에 나올 매물들이다. 이거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싸게 팔 수밖에 없는 매물들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못 팔면은 대출 회수되고 양도세 비과세도 없어지는데 2주택 돼서 양도세 중과가 될 텐데 거기다 얘기했지만 다주택자들 진짜 속마음 맨날 저게 안 부담된다 하는데 뭐라 그래요? 이제 증여 얘기 나온다는 게 세금 부담이 크다는 거죠.
세금 부담이 커서 증여한다 라고 하고 한편에는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 같은 언론에서 그렇게 내고 있어요.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은데 증여세 12%나 내면서 증여할 필요 있나요? 왜 같은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좌뇌와 우뇌가 다툼이 일어나고 있나요 지금? 증여 고민하고 있는데 증여도 증여세가 만만치 않고 8 년이 양도세도 만만치 않고 지금 그래서 버티자니 보유세가 만만치 않고 사면 초과에 쌓였다. 그러니까 뭐 신탁 같은 경우도 해지하고 있죠. 왜? 매매를 원하고 개불이고 예전에 신탁 계약했으면은 수탁자한테 갔죠. 근데 이번에 개정해서 위탁자한테 다시 넘긴다. 그러면 예전에는 3주택 있던 사람이 2개 신탁에 맡기면 1주택이고 3개 다 맡기면 무주택이라서 분양도 받고 했었는데 지금 안 되죠. 너 3주택 하고 낙인 박아버리니까 종부세 내야 되고 죽겠다는 거죠. 내년 생각보다 더 매물이 나오지 않겠냐. 세무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결론, 핵심 지역 매물 쌓이고 있다. 저기 뭐 인제 비규제 지역에 들어가서 매물 빠지고 있다는 지역들 그런 데 볼 게 아니라 핵심 지역이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조만간 가격이 떨어질 거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하급지랑 상급지랑 비슷하면 당연히 상급지를 사게 되죠. 그렇다면은 하급지 들어갈 수요들이 떨어지니까 하급지도 가격 빠지게 되고 근데 상급지 떨어지고 있으니까 다 사는 거 아니니까 계속 떨어질 거고 심리가 그렇게 바뀌게 되면은 얘기가 바뀌는 거죠. 거기다가 쌓일 만한 정책들 그리고 쌓이도록 한 뭐 지금 임대사업자나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런 혜택을 받은 사람들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빠져나갈 길은 다 막혔고 임사, 법인, 신탁 다 막혔고 증여도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매물이 엄청나게 쌓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